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포위 방침을 전명한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자 여기에 반전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일 중공의 3대 국영항공사가 모두 292대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이 유럽을 포용하면서 미국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에어버스 도입 결정은 팬데믹 이후 유럽의 항공사가 따낸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에어차이나, 고어항과 중국 남방항공이 96대씩의 A320neo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120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 동방항공도 같은 기종을 100대, 120억 8천만 달러치를 계약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계약해 디스카운트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에어버스 주식은 3%가 올랐고 경쟁사인 미국의 보잉은 1.2%가 장 개시 전에 빠졌습니다. 항공기 인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320은 기체폭이 좀 작은 항공기로 주로 국내선이나 한국,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국가를 잇는 노선에 배치됩니다. 에어버스는 이번 주문으로 중국 내 항공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이라면서 회사가 성장할 모멘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4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내려진 락다운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공이 미국의 보잉이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를 선택한다는 3월에 발생한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기의 추락사고로 타고 있던 132명이 숨진 영향도 있습니다. 이는 중공에서 28년 만에 발생한 가장 중대한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737 맥스는 보잉사의 주력 모델로 사고 직후 중공 내에서는 오랫동안 비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잉사는 매년 자사가 제조한 항공기의 4분의 1을 중공에 판매하기 때문에 계약 불발의 타격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중공의 3대 국영항공사가 보잉이 아닌 에어버스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중공이 막대한 구매력으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유럽의 나토와 함께 중공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포위망을 아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한다는 건데 여기에 중공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을 중공은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은 민수용 항공기도 만들지만 F-15, F-16, KC-135 같은 군용 항공기도 제조하는 방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기반을 둔 에어버스를 이끌어가는 양대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지분도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5%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또 중공 티엔진에도 항공기 최종 조립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또 글로벌 R&D 센터를 수저우에 개설했습니다. 이로써 에어버스가 시장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중공의 항공산업에 조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서방 진영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는 동상이몽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두 나라 모두 대러시아 제재에 표면적으로는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와 어느 정도 연계돼 이중 플레이를 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 자국을 한없이 끌어들여 경제적 파멸로 내몰고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별되는 앵글로 섹슨 세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이 호주, 영국과 어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산을 도입한다는 계약을 백지화해버린 데 대해 상당히 분노한 터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나토의 아시아 확장이라는 방침에 끌려가고는 있지만 중공과 경제적으로 깊게 엮여 있어 적대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나라입니다.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자동차 주력 3사는 중공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공은 국제 비즈니스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 이제2의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합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뒤늦게 중공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공은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 동안 테슬라의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미국을 죽이고 유럽 메이커를 다시 잘 봐준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간극, 그리고 EU와 나토 내 국가별 스탠스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중공이 파고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중공이 유럽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있으니 친해보자는 제스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직전 시진핑은 유럽 사무소 특별대표 우홍포로 하여금 유럽 여러 나라를 돌도록 했습니다. 우홍포는 벨기에 브라셀, 체크, 프랑스, 헝가리, 독일의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중공의 코비드-19 대처가 미흡했고 전랑 외교로 유럽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과감한 메시지를 유럽에 전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홍포의 특사외교도 중공과 유럽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자 에어버스의 다량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292대 항공기를 유럽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복잡한 국제지정학적 고려가 반영된 겁니다. 독일, 프랑스가 포함된 나토에 대해 아시아에서 중공을 포위하지 말아달라는 제스처입니다. 이번에 국영항공 3사가 도입하는 항공기 292대 대금은 370억 달러입니다.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는 모두 달러로 하기로 했습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US 달러를 처분한다는 보석이기도 합니다. 또 중공은 유럽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유럽과의 무역에서 중공은 2,490억 유로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항공기를 사줌으로써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메시지도 유럽에 전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또 국산 항공기 C919도 일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비행 적합 인가증을 받아내기 위해 유럽 측에 환심을 산다는 목적도 에어버스 구매에 들어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의 대중공 포위는 큰 판을 봐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국제정세입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저기 쓸 수가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은 유럽연합의 위기는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져 급기야는 개별 국가 화폐로의 귀환으로 갈 수도 있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루블이 현대 사회에서 없으면 살 수 없는 물품과 자원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에 EU의 유로화 상황은 다르다면서 그들은 부채 상황에서 사는데 익숙해졌으며 여러 나라는 그 수위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좀 잘 사는 유럽 국가들은 가난한 이웃에 원조를 주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등 비교적 잘 사는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당했을 때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아체슬라브 볼로딘은 또 미국은 달러와 경쟁하는 유로존의 국가들을 서둘러 도와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 비싼 자원을 강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EU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부패한 범죄 천국이며 법치가 아니라 올리가르흐의 전횡이 판치는 상황이나 너덜너덜해진 경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인이 마지막까지 남을 때까지 싸우라고 부추기는 서방은 실패할 것이라면서 전국에는 슬픈 운명이 우크라이나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결정이 EU 본부인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크라이나는 결국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